구조물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졌고 비트코인 차트는 너무나도 정석적인 수순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 대격변의 시나리오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우선 지난 관점을 간단히 복기를 해보자면 지난 영상 업로드 시점이 96K 부근이었죠. 관점은 간단했습니다. 이 아랫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유동성을 따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가격을 다시 내릴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는 상승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상 업로드 이후에 약 10% 정도 비트가 잘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매매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굳이 이런 최저점, 꼭지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이 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하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이 매물대를 깨고 크게 하락할 것이 아니라 이 매물대에 형성된 유동성만을 수입하고 빠르게 다시 들어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선행된 것이고 그런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 매물대를 기준으로 휩소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그것은 예측 매매, 즉 예상의 범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유동성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비트가 충분히 들어 말아 올리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했다면 그것은 확인 매매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측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가 더 승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저점을 잡아내는 매매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자리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실력자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시장에 돈을 벌러 왔으면 더 높은 확률로 더 안전한 확률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런 저점을 맞추는 것에 너무 포커싱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과 매매는 분명히 다른 영역인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석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결국 돈을 버는 매매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 관점으로 넘어오면은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었던 메인 관점은 하나의 상승이 여기에서 끝났다는 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상승 파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지 혹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엔딩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의 종결 지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제가 하락 관점을 강하게 냈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 조정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우선 이때를 보면은 이렇게 ABC에서 C가 짧게 끝나고 반등이 나오나 했으나 결국 다시 고꾸라졌죠. 지나고 나서 보니 이 ABC가 결국 하나의 A파동이었고 이 반등은 B파동 그리고 이렇게 다시 C파동.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ABC가 끝나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게 보이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짜 저점이 되면서 이렇게 찐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올 때도 끝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왜? 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ABC 조정이 끝났고 여기서 다시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런 하락 구조를 이번 상승을 통해 완전히 붕괴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락에 대한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조정이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즉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이런 구간들에서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은 한낱 예측 행위일 뿐이고 차트 구조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적어도 이제는 숏을 보기는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숏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많았습니다. 수평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저항 구간들에서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그럼에도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좋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한창 제가 예전에 매매를 잘한다 느끼고 있을 때 했던 행위인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완고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변곡점들을 찾아서 숏을 치는 거죠. 이런 데서 숏을 잡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심리상 이런 고점에서 롱을 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손익비를 따지자면 이런 데서 숏을 잡는 게 조금 더 높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이런 자리들에서 내가 파동을 발라먹는다고 숏을 잡더라도 결국 이런 매매는 승률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고 실계좌가 우상향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끝점을 잡아내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리한 매매를 해야지 굳이 정답을 맞추려고 베팅을 하는,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리들에서 숏을 치기보다는 이 추세의 편승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지난 관점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유를 드린 대로 97K 부근에서 이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에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리들이 지금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눌렸을 때 롱을 받아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102K 지금 자리에서부터 롱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이런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그리고 직전 매물대 저항이 공존하는 99K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내가 어디에서 롱을 잡을지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자리들에서 숏을 잡는 것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알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때 약 몇 시간 정도 비트가 잠깐 멈칫한 이런 순간들에도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면서 알트들이 순간적으로 펌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알트들도 조금 집중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긍정적인 상승 구조로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조금 대세를 거스를 만한 차트가 하나 보여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도 리플이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리플 홀더분들은 되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어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슬슬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씩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이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수렴을 그리다가 상방으로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폭도 입구 크기만큼 되게 정석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린 이후에는 이렇게 분출이 나온다고만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수렴이 4파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5파동 상승을 만들고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양이 지금 리플 차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로그 차트로 변형을 해서 본다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수렴 구간이 이 구간이죠. 수렴 이후에 이렇게 크게 위로 한번 쏘게 됐는데, 이 앞 구간을 우리가 조금 카운팅을 해보자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1, 2, 3, 4, 5파동이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이 3파동 고점과 5파동 고점 사이에서 이렇게 가격은 올랐는데 RSI는 반대로 내린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너무나도 예쁜 하나의 임펄스가 이렇게 종결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런 자리들에서 숏을 잡지는 않더라도 내가 아래에서부터
홀딩하고 있었던 물량들을 익절하는 기준으로 가져가더라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수렴을 그리면서 괜찮은 타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차트를 보면서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비트가 주말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추격으로 롱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지지 자리들과 타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타점들도 제가 전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